어느덧 이제 곧 많은 코인러들이 바람하지 않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코인 가격의 떡상이 있어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이들이 이 반감기의 수혜주로 당연히 비트코인을 꼽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코인이 어쩌면 반감기의 진정한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알겠다 싶으신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비트코인 캐시 이야기입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할 말도 많은 코인입니다. 주저리 할 것 없이 바로 한번 본론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비트코인 캐시. 이 비트코인 캐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유명한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탄생한 코인입니다. 옛날 옛적 비트코인 진영에 커다란 논의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바로 비트코인 블록 확장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블록의 크기는 1MB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작디 작은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를 두고 비트코인 채굴자 진영은 비트코인 이거 나중에 글로벌 결제망을 대체해야 할 텐데 이는 너무나도 작다. 블록 사이즈를 지금보다 몇 배는 늘려야 한다. 라는 개혁파와 비트코인이라는 걸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이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고로 비트코인이라는 건 그대로 있는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온건파로 나뉘어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파의 대표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채굴기업 비트메인의 사장님 우지한이었습니다. 이 우지한을 중심으로 결국 개혁파 유저들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지금이야 하드포크라는 말이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그 당시 하드포크는 다소 낯선 개념이었더랬죠. 무슨 포크? 뭐? 비트코인이 두 개로 쪼개진다고? 그럼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 그 당시 코인파는 그야말로 대혼돈에 휩싸이고 맙니다. 진짜로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드포크하면 이 시장 망한다! 떠들고 다녔을 정도로 이 비트코인 하드포크는 매우 큰 이슈였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순혈주의자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지원하는 건 코인 생태계를 망치는 저사다. 이런 코인은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코인베이스, 코인원, 폴로닉스와 같은 거래소들은 실제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저희는 비트코인 캐시를 상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는 거래소들이 아 그래요? 우리는 비트코인 캐시를 지급할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안 주는 거래소 말고 우리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하세요 라고 하자 사람들은 공짜 코인 한번 받아보겠다며 너도나도 BK를 주지 않는 거래소에서 BK 지급을 약속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출량이 장난이 아니었기에 기존에 BK를 안 주겠다던 거래소들은 황급히 입장을 바꿔서 우리도 BK 지급할 거예요! 돈 빼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더랍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무사히 하드포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 이후 비트코인 캐시는 상상 이상의 대박을 쳤습니다. BK는 불장과 절묘하게 맞물리며 비트코인 캐시 하나가 5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할 만큼 매우 뜨거운 코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코인파님은 1, 2년 차라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리더 우지한의 위상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오죽하면 우지한의 뭐뭐르건 펌핑이라는 말이 코인판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 기세 좋던 BK도 대하락장을 맞이하며 그 기세가 어마어마하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캐시는 대체 왜 이 어려운 하드포크를 진행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원래 진짜 목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기에는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는 부족하다. 용량이 훨씬 커져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맞춰 비트코인 캐시는 8MB로 하드포크를 실시했고 오늘날 BK는 그 크기를 한 번 더 늘려 32MB로 블록 사이즈를 확장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블록을 늘리는 게 막 좋은 점만 가득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블록 크기가 커질수록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하기에 이로 인해 채굴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탈중앙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블록 사이즈 논쟁이 그렇게 예민했던 것이죠. 거기에 비트코인 캐시는 한 번 더 하드포크가 이루어졌는데요. 마치 BK 자기 자신이 비트코인에서 탄생한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에서도 한 번 더 다른 코인이 탄생했으니 그 이름하여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되시겠습니다. 2018년 11월 또 다른 채굴자 무리는 본인을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를 필두로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을 실현하는 코인을 만들겠다 라는 이유로 하드포크를 단행합니다. 비트코인 SV는 블록 용량을 무려 128MB로 확장해 거래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드포크를 단행합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두 가지로 또 갈라지게 되는데요. 참 집안 싸움 끊이지 않는 것이 요 비트코인 진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비트코인 캐시는 두 마리의 자식을 잉태한 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 자식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낳고 나면 아무래도 그 본체의 크기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지난 고점 이후 쭉 하락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닥을 찍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가격 관련 코멘트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잊혀져가나 싶던 비트코인 캐시에 최근 다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재들이 많이 구현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반감기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시즌에 반감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 아무래도 공급량이 감소한다면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두 번째, 바로 캐시 토큰 업데이트입니다. 캐시 토큰이란 마치 이더리움 위의 ERC20 토큰처럼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위에서도 자체 토큰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비트코인 캐시 위에도 다양한 토큰이 생기며 생태계가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비트코인 캐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횡보를 거친 만큼 바닥도 다졌겠다, 시장에게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볼 시점에 이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성 논쟁에서 매우 자유로운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사전 채굴자도 없고 명확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성 논쟁에서 자유로운 편이죠. 특히 증권성을 그렇게나 많이 따지는 월가 출신이 만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EDXM에 상장된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BK이기 때문에 향후 기관 투자 자산으로서의 수혜도 예상하는 사람이 꽤나 있는 편이죠. 앞서 언급드렸듯 비트코인 시리즈만 해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이캐시 등등 서로 내가 더 낫다 라며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과연 이 치열한 비트코인류 경쟁 시장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어느 정도 그 파이를 먹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과거 시가총액 3등까지 갔던 그 시절 코인판과 오늘날 코인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 우월성을 보이는 토큰들이 매우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 캐시가 이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무제한의 포스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 홀더들의 파워도 그렇고 장세 때문인지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 우중충한 분위기를 비트코인 캐시가 탈피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죠.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분명히 바닥 근처인 것 같기는 하고 호재도 확실하니 뭔가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도 그렇고 사람들이 슬슬 BK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겠죠. 특히 만약에라도 캐시 토큰 업데이트 이후 비트코인 캐시 자체 생태계가 진짜로 태동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기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BK는 과거 엄청나게 화려했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이 영상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 조언이 될 수 없음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외쳐봅니다. 비트코인 캐시 가자!